안녕하세요. 주피직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잘 찍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당연히 사진기를 잘 다뤄야겠죠. 그런데 사진기를 다루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배우면 사실 하루 이틀 정도면 평탄은 칠 수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전문가가 왜 필요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숙련된 전문가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사진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은 금방 배우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금방 배울 수 있다라는 게 팩트고요. 전문가는 당연히 그만큼 많이 했고, 표현도 잘하고, 그 분야에 대단한 뭔가를 이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그 전문가를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찍는 데는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사진기를 다루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표현하는 것을 얼마나 표현을 잘 하는가 하는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 5가지. 제가 생각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사진을 많이 봐라.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사진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뭔지,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 뭔지, 그거는 사실 본인밖에 몰라요. 사진 강사님들이 선생님 이걸 찍으세요. 누구누구 씨 이걸 찍으세요 라고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 구도의 사진을 어떻게 찍으라고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인터넷에 한번 접속을 해 보시고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네이버, 구글,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어디라도 좋으니까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곳을 접속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일단 픽사베이에 접속을 해서 자연이라는 키워드로 일단 좀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자, 원하는 곳에 접속을 하셨다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서 골라보세요. 저는 여기 사진이 다 좋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을 모아서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또 모아서 또 따로 저장해 보세요. 물론 저는 지금 자연 사진을 했지만 자연이 아니라 인물 사진이어도 괜찮고요. 원하는 사진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궁, 뭐 이런 고궁 사진들 이런 것도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찾아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을 골라서 저장을 해 두시고 자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을 많이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많이 찍어라. 이건 첫 번째 사진을 많이 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사진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찍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최대한 좋은 아주 질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그건 전문가들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사로 막 찍어서 수십 수백 장을 찍어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건 그건 사진 공부가 아니고 그냥 시간 낭비예요. 물론 그렇게 찍다 보면 간혹 좋은 게 한두 개씩 걸리긴 하지만 그건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 사진 낭비, 낭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를 찍는다고 했을 때 아이를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아래서 뭐 사방팔방이라고 하죠. 사방팔방에서 한번 다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패를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옆에 놓고 다방면으로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구도와 촬영 방향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거든요. 가까이도 찍어 보고 멀리도 찍어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찍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구도나 내가 즐겨 찍게 되는, 즐겨 찾게 되는 포즈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보는 눈이 생기고 좋아하는 구도의 사진이 생깁니다. 그렇게 많이 찍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사물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저렇게 한번 찍어볼까? 이건 이렇게 찍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킬이 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사진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하고 연결되게 봤던 사진을 비슷하게 찍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진을 많이 찍어 봐라. 물론 찍고 보고 골라내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언제 찍을 것인가? 사진을 언제 찍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진 관련 카페들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에 가면 사진을 마음 편하게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곳은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자리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텐트를 들고 가서 대기를 타든지 아니면 전날 밤부터 새벽에 일찍 가갖고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저녁에 사진을 찍을 건데도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이렇게 찍기는 쉽진 않겠죠? 예전에 독도에 떠오르는 태양을 찍으신 분은 3년인가 걸렸다고 해요. 뭐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마 투자하기는 쉽지 않겠죠. 본인의 일들이 있으면서 사진을 취미로 찍는다라고 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진을 언제 찍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진 찍어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없을 때 찍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 중에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다들 아시죠? 북촌에 가서 한옥마을 사진을 찍었는데 북촌 한옥마을은 다들 아시다시피 관광지로 유명해서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북촌 한옥마을을 그 북촌 한옥마을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찍었을까요? 그날 낮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 아마 실제 아스팔트 위의 온도는 40도가 넘는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낮 2시에 가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후가 안 좋고 날이 안 좋고 이럴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사진을 찍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한옥마을에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면 제가 임의적으로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아마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건 내가 언제 찍을지와 기다림이 함께 병행되는 거거든요. 단지 사람이 많을 때 가면 조금 힘들어요. 찍기도 힘들고 기다리기도 힘들고. 눈이 정말 많이 내린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 일단 가세요. 비가 억수로 내린다. 가보세요. 날이 너무 덥다. 무조건 나가세요. 밖에 사람이 안 돌아다닌다. 무조건 나가세요. 그러면 좋은 사진 건집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 끝나고 두 가지 남았는데요. 조금 힘드셔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두 가지는 사진을 찍으면서 꼭 신경을 써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형식이라는 건 구도와 우리 머릿속에 정해진 그런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구도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그걸 먼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찍은 것과 상대방이 찍은 것과 여러 사람들이 찍은 게 거의 똑같은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보기 좋을 수는 있는데 막상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냥 그런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사진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요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길 바래요. 혹시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보시면 구도를 잊어버려라 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디자인을 연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자인을 해라, 연출을 해라 라는 말인데요. 사진을 찍는 것은 연출을 하는 거예요. 사진은 자연을 그대로 찍는 것이지만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대충 놓고 막 찍지 않잖아요. 경치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주변에 보기 싫은 것들, 예를 들어 쓰레기라든지 벌레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다 치우고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한 모든 일들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충 찍어서 나오는 멋진 사진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걸 연출이라고 해요. 사진은 연출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음식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저도 사진을 공부하는 중이라 뭐 대단히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제가 음식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하나 잠시 보자면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짤주머니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만 찍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건 나중에 큰 작가, 유명한 작가가 되면 그때는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만들어줘, 뭐 해줘, 이렇게 연출하고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다 해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린 어때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출하는 방법, 디자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배우시면 좋고, 음식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마도 다른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요 사진 하시는 분 중에 커리 주부님이라고, 예, 커리 주부님 음식 잘 만드시잖아요. 세팅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커리 주부님이 음식 사진 연출하는 부분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커리 주부님 화이팅! 다른 분들도 화이팅! 아, 그런데 연출을 하는 중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정말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알고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새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앉아있다가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그리고 아기 새가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고, 엄마 새가 와서 아기 새한테 밥을 주는 장면, 서로 날개짓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새 발바닥에 본드를 붙여서 나무에 새를 붙여놓고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 작가 중에 그냥 길 가는 사람들한테 사진기를 들이밀고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누구나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일들을 하라고 떠밀어도 못 하시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더 좋은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거스르거나 어기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항상 좋은 사진을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사진 잘 찍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6번째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보정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보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혹시 제 이전 영상들에서 목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잘 들리거든요. 혹시 이 영상의 소리가 작게 들리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제 영상 중에 안 들리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 보든지 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봐요.